그럼 하지 말 했잖아. 왜 지금 했잖아. 지금 뭐야 어디? 뭐 어디냐? 어디 있어? 하지 말 했잖아. 음식 만들지 말 했어 안 했어? 하지 말 했잖아. 시켜놓는다고. 왜? 왜? 오빠 같이 먹어요. 하지 마. 뭐 싫다고. 뭐 또 하나. 말했다. 5분. 저 빨리. 6월 말에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7월 4일에 2차 있었습니다. 뭐 물건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건 다른 걸 엄한 걸 가져오고 이런다고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때리고 뭐 베트남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앞에서 베트남 말 다른 사람이랑 베트남 말 했다고 때리고 뭐 이랬대요. 소주병으로 때렸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은 그 맞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피해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어요. 7월 6일 날 토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서 보복이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인 걸로 드러나니까 제가 긴급 체포를 한 거죠. 인터넷에 올라오고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수섭 씨, 남편이 체포가 됐고 영장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고요. 구속 여부가 이제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될 건데 경찰도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이제 그 아내에 대한 보복이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경찰이 적용한 그런 혐의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요. 아동학대를 포함해서 특수상해입니다. 특수상해, 단순히 폭행 수준을 넘어서 상해의 고의, 즉 상대방의 건강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고 더군다나 소주병. 이 병은 위험한 물건이에요. 따라서 이 병을 가지고 때린 것은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기 때문에 오늘 절차가 진행됐는데 구속된 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3시간 동안 폭행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처음이겠느냐? 아닐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지까지 다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정우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면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막 울면서 그렇게 말리고 엄마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한 것인데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니라는 강력한 정황은 저 베트남 그 부인이 오늘 남편이 또 나를 때릴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뭔가 좀 상황이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면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전날도 조금 남편이 자기한테 뭔가 좀 지적을 한 게 있었고 술을 마시길래 이것도 술 먹다가 나를 때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 카메라를 딱 세팅을 해서 촬영하게끔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영상이 저 부인이 지인한테 보내서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건데 처음에 사람들은 아니 집안에 제3자가 없을 텐데 영상이 어떻게 찍혔을까 좀 의아하다, 좀 이상한 뭐 곡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제3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본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맞았기 때문에 오늘도 맞을 것 같아서 결국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그렇게 이제 증거 영상이 찍힌 겁니다. 폭행이 상습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아내를 폭행하신 겁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도 혹시 때리셨습니까? 아니, 아이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은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런 의사소통이 자주 안 됐었던 적이 많은가요? 그런 건 아니고 운은 안 난 지 5년이 됐는데 여기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저 출근 가라고 그런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지인들한테 그런 걸 하다면 여성분이 그 배우자인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언어 통화 갑자기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고 여기 불법으로 체류자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습니다. 걔가 우는 애는 왜 때리신 거예요? 아이는 왜 학대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다. 처음에는 치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치킨 때문에 때렸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사건에 나온 지금 영상의 앞부분 그 잔인하게 때리는 부분은 지금 편집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보면 치킨을 시켰는데 왜 음식을 만드냐고 때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식 음식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여성 맞으신 분이 피해자가
이제 본인이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살 때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음식 먹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음식을 만든 것 같은데 음식을 왜 만드냐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자기 지금 변명한다고 뭐 말이 안 통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때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저 장면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본인이 치킨을 시켰는데 왜 이 부인한테 음식을 왜 따로 만들어 먹느냐. 베트남 음식 싫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지금. 저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저 남성의 저런 변명을 들으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도 했어요.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걸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여기 있는 네 분 다 지금 저랑 저 포함해서 또 한성원 앵커까지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말이 안 통하면 의사소통을 본인이 그럼 베트남어 배워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예. 아니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리고 저 정도로 막 힘들게 만드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저는 도저히 그거는 정말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이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상대 그 사람, 그러니까 부인이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살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해하면서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해관계도 이해심도 없고 정말 저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 예. 그게 더더욱 외국인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정 변호사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네요. 뭐 예상했던 대로죠.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특수상해고 더군다나 전치 4주면은 간단한 상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10년 이하 징역의 형법에 의해도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최 교수님이 아주 명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통한다. 그럼 본인이 베트남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다음에 오히려 저 피의자가 뭐 피고인이나 마찬가지겠죠. 저 범죄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 저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장심사의 티셔츠를 입고 나는데 이게 한번 보면은 이게 겸손하라는 영어식 표현인데 맞아요. 스테이 험블이 의미를 겸손한 잘 몰랐겠죠. 의미를 모르고 입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 의미를 알고 저 옷을 사고 저 옷을 입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죠. 정말 겸손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존중해주고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건 베트남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국인끼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저렇게 폭행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화가 나서 때린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종으로 예. 보거나 자신의 어떤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폭행 남편도 큰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이다. 저 문구처럼 정말 스테이 험블하면 겸손하게 대하면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고 저런 옷을 입었는데 그런 행동 안 한 걸 보니 정말 저 뜻을 알고 저 옷을 입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손수호 변호사 이 베트남 아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싹싹 비는 거밖에 없었고 이 영상을 저렇게 어렵게 찍어가지고 건네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지인에게 전달을 했고 예. 지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폭행을 이제 굉장히 장기간 동안 강한 정도로 당하면 사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격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강한 정도의 폭행이 보복행위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겁나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주 여성들은 더 심하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리고 또 주변에 지인들도 많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어느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폭행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헤어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에서의 이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 베트남 아내가 가장 잘하는 한국말이 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자고 표현해 이 영상이 지금 베트남 사람들도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베트남에서는 거의 지금 뭐 국민적인 공분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예. 이것은
베트남 여성을 무시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한국 남성들이 저렇게 가부장적이라더라. 모든 한국 남성이 박항서 감독 같지는 않다. 그 한국 남성들이 그러니까 저 영상에서 나타난 모습이 오빠의 본 모습이다. 오빠라는 게 이제 한국 멜로 드라마에서 보통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오빠라고 하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오빠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낭만적인 느낌이 들면서 그게 한국 남성들의 어떤 이미지로 미화된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렇게 막 사람 그 부인을 때릴 수도 있는 저런 모습이 진짜 한국 남성의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악감정이나 이미지 추락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 때린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이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론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로도 비화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이 사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태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깊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깊게 들어가면 진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치부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여러 이 다문화 가정의 그 여성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굉장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여성분들,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걸 좀 확실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유정 사건 하나만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고유정이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 전 남편 살인 사건하고 다른 태도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붓아들이 그 세상을 떠난 지가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그 시신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을 거부를 하면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판사들이 특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확신을 갖다 하려면 굉장히 아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유정이 처음에는 자기 그 전 남편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가 죽였다라고. 그런데 의붓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인을 해도 만약에 그 본인이 죽였다고 해도 이 부분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